그러면 이게 다 이제 노동 관련 지표잖아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비율입니다. 사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50%가 안 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 정도, 그러니까 이 비율을 유지한다. 그러면 여성이 적기 때문에 45%, 5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율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를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어쨌든 차츰차츰 증가를 하다가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여성 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근로자와 노동자와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 근거한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꾸 좀 혼란이 되네요. 그리고 그렇지만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또 비정규직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요. 앞서서 저희가 임금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도 50%가 안 된다면 여성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비정규직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이게 400만 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약간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는 449만 1천 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성 노동자 기준, 요거는 남성 노동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보시면 2021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서 47.4%가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31%. 그러니까 10명 중 4.7명이 여성은 비정규직이고요. 남성은 10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격차가 계속 이렇게 10%포인트 이상이나 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15.2%포인트, 15.6%, 15.7%, 16.3%. 그래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16%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임금은 보시게 되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굉장히 많이 지금 200만 명, 그러니까는 4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거잖아요. 여성이 굉장히 많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2017년에 273만 1000명이었다가 2018년에 아주 급 하락을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예상한 것처럼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 수가, 여성 수가 2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는데 2019년에 다시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지금 2021년에는 280만 5천 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의 여성 비율은 62%.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체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6명이 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은 10명 중 5명 이상이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저임금에서는 이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일관되게, 일관되게 10명 중 6명 이상이 저임금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성, 남성 각각을 봤을 때 2011년에는요, 10명, 여성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저임금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2018년에 이제 30% 미만으로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에서는 여성 노동자 10명 중 2명이 2명 이상, 2.2명이니까요, 저임금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2021년 10명 중 1.1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여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임금 비율의 격차도 보시게 되면 10%포인트 이상으로
되고 있고 지금 감소 추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이때 이후로 두 자릿수가 인상이 된 거는 2018년 문재인 정부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가 사실 이때 너무 많이 올려놔서 굉장히 백래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래도 10%포인트 이상 인상, 10% 이상 인상이 됐는데 2022년 코로나 연속이 되면서 굉장히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이 더뎌졌게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그래도 5%가 인상이 돼서 9,160원이 됐고 이제 내년에는 9,620원이 됩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저임금 노동자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체 여성 노동자가 뭐 400만 명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어, 지금 이게 저희 최저임금도 200만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서서 이 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는 요 8,590원, 8,720원, 9,160원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을 하니까 이제 이 최저임금 그러니까는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 미만 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도 굉장히 막 수직으로 늘어날 것 같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도 완만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가 넘는다.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죠. 그리고 2021년에는 21%, 그리고 남성은 10.5%. 그러니까 이 표는 여성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남성은 10명 중 1명 정도가 받는 것이고요. 그 격차가 또 이렇게 10%포인트 이상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 시간은요, 이게 뒤에서 이제 초단 시간 노동자가 왜 중요한 의미인지를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19만 2천 명, 23만 명, 이렇게 되다가 2019년에요, 68만 9천 명까지 굉장히 수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년 대비 임금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초단시간 미만 노동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단시간 노동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72만 8천 명으로 70만 명대에 진입을 했고요. 2021년도에도 역시 증가를 했고 남성도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서 전체 10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도 여성 노동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초동시간 노동자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율은 이제 여성 노동자 중, 남성 노동자 중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율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3.3%, 3.9% 그랬는데 이게 2020년에는 여성 노동자 100명 중 8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니까 8%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음, 남성은 2%대가 되고 있고요. 거의 여성이 3배 가까이 이상 더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격차도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소단 시간이 왜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냐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최소한의 기준, 그 노동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휴일을 쓸 수 있는 거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적용 제외가 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서 또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년 미만 15시간 미만으로 1년 미만을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적용 제외에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 집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초단 시간 근로자 중에서 10명 중 7명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제 노동자 추이는 이게 이제 이 근로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서 그냥 시간제냐 전일제냐 이렇게 단순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은 그러니까는 본인이 응답한 결과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시간제에서도 여성이 이제 25만 명, 남성은 10만 명 정도가 250만 2천 명, 250만, 죄송합니다. 25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이죠. 여기서도 시간제 노동자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성 노동자 중 26.4%가 시간제, 남성은 그에 비해서 8%, 10%도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계속 지금 2019년 이후로 17%포인트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 추이를 살펴보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5인 미만이 이제 영세 사업장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2019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2020년에 200만 9천 명, 그리고 2021년에도 전년과 동일한데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5인 미만에 종사하고 있는 이 규모가 높으니까 전체 5인 미만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50%가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인 미만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중 10명 중 5명, 반 이상이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5인 미만도 또 왜 우리가 중요하게 이게 좀 살펴봐야 되냐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연장 근로 제한, 대체휴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휴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거는 2019년에 도입된 법인데 이 새로 생기는 법에 대해서도 조항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 이것은 이제 2018년 7월부터 도입이 됐고, 올해 2021년 7월까지 해서 이제 5인 이상까지 됐는데, 이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 적용 제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살펴보시는 것처럼 여성 근로자 중에서 5인 미만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20%가 넘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 10명 중 2명은 5인 미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성은 15.3%. 앞서서 본 것처럼 막 2배 가까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어쨌든 전체 여성은 20% 이상인 것에 비해서 남성은 20% 미만이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과거에 1977년에는 25.4%나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요때가 되면서 굉장히 하락을 했고 최근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원 수 전체 이거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있는 걸 행정 통계라고 그러니까 보고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통계가 2019년인데요. 봤을 때 전체 여성 조합원 중 여성 비율은 23.3%밖에 안 된다. 앞서서 저희가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4% 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조합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3.3%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 조사를 통해서 본 것은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표가 역전이 됐죠. 위에서는 다 여성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 가입률 같은 경우는 여성은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조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심지어는 2020년 팬데믹에도 이렇게 전년 대비 0.2%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 2021년 작년에 전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1년 기준 15.5%나 되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 게 여성이 남성보다 이만큼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가입 비율에서도 격차가 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유리천장 지수 했었을 때 관리자의 비율이 29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28이었잖아요.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저희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 관리자 수가 5만 1,000명. 인 것에 비해서 남성은 28만 6천 명이니까 거의 5배 이상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전체 관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래도 18년, 19년, 20년, 21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이제 OECD에서의 유리천장 지수의 순위를 바뀔 만큼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2.5%, 그러니까는 100명 중 2.5%가 관리자다 하면은 여성은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2분의 1명이 관리자이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 2006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기업의 여성 관리자를 관리를 하겠다. 그런 그 취지로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봤을 때 이게 10.2%, 21.3%. 그래서 감소한 적은 없어요. 이때 말고는.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는 만약에 이 제도가 좀 더, 어, 그, 강력하게 추진이 됐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또 이제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리자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앞서서 말했던 관리자와 약간 다릅니다. 직급과는 무관하며 업무 지휘 감독권, 인사권과 결재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이제 고용률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때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때 하락을 합니다. 19년에 왜 하락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지방공사 및 공단까지 AA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17년까지는 민간 기업은 500인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알리오에 그 공표가 되는 공공기관이 들어갔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공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은 지방공사 및 공단이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책의 힘이라는 것이 2020년 바로 이듬해 이전까지는 뭐 회복은 안 했지만 상승을 합니다. 계속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희가 단기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업 종사는 저희가 돌봄 일자리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 75만 9천 명으로 됐다가 2011년부터 100만 명대에 진입을 합니다. 여성 보건복지 서비스업이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거의 이제 200만 명, 212만 9천 명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남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44만 4천 명, 거의 다섯 몇 배인가요? 엄청나죠? 그래서 보건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이잖아요. 국가의 돌봄을 여성이 다 전담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과 개를 같이 해서 여성 노동자 중 10명 중 2명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1.3%, 22.5%. 그에 비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3.5%, 3.9%. 뭐 여기에 들어가는 3.5%, 3.9%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의사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이제 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상장법인 여성 임원 이게 이제 아까 맨 서두에서 유리천장 지수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잖아요. 보시게 되면 2019년 4%, 4.5%, 5.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원 중 주권 상장법인이라고 한다면 한 2,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코스닥에 이제 공시가 되는 기업들인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임원 중에서 100명 중 5명 정도가 여성 임원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 임원만 있는 기업이 전체의 63.7%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여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직장 근속 연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여성이 아랫단에 있습니다. 3.4년, 3.5년. 근로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근속 연수는 현재 직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직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해도 한국이 뭐 근속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49세번 되면 벌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보려는 것은 격차인 것이거든요. 한국이 전체 근속 49세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여성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성은 49세는커녕 30대 중반에 고용 단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근속연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에서 경력 단절의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